복수는요, 차갑게 식혀야 제맛입니다. 68년을 살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요, 내 딸을, 내 손주를 모욕하는 건 절대 못 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어머니가 사위에게 당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위가 한 어머니한테 당한 이야기죠. 제 딸은 착했습니다. 너무 착해서 문제였죠. 그 착함을 이용한 남자가 있었어요. 제 사위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청춘바다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이름은 김혜숙이에요. 딸 하나, 그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남편은 딸이 중학교 때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 떠나버렸죠. 그 이후로 저는 딸만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지은이에요. 지은이는요, 얼굴이 특별히 예쁜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 얼굴이 평범했으니까요. 지은이도 저를 닮았죠. 통통한 편이었고요. 피부도 그냥 평범했어요. 하지만요, 마음은 정말 고왔습니다.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보면 그냥 못 지나쳤고요. 제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요, 학교 마치고 뛰어와서 죽을 쑤어주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약 사올까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은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대학도 디자인과를 갔죠. 성적은 중간 정도였지만요. 그림은 정말 잘 그렸어요. 엄마, 나중에 나 디자이너 될 거야. 지은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하던 게 기억나네요. 하지만 졸업하고 취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늘 야근에 시달렸어요. 월급은 적었고요. 그렇게 5년을 일하다가요, 지은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28이었어요.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였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한테 이런 사람이? 솔직히 놀랐어요. 지은이가 외모도 평범하고 집안도 그냥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다니요. 어머님, 저 지은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은이는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응원해줬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요.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내 딸을 지켜줄 사람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살이 좀 있어서 드레스가 조금 답답해 보였지만요. 그래도 예뻤습니다. 엄마, 나 예뻐?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지은이가 웃었어요. 그때의 웃음은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날 밤이었습니다. 사위가 제게 조용히 말했죠. 장모님, 저 정말 지은이를 아낍니다. 평생 잘 모실게요. 아버님 안 계시니까요. 제가 더 잘해야죠.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 딸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요. 결혼 1년째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이가 가끔 전화할 때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집안일 하느라 좀 피곤해요. 그래, 사위는 잘해? 네, 잘해요. 그 대답이요. 너무 느렸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2년째 제가 지은이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사위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지은아, 너 살 좀 쪘구나. 지은이가 결혼 전보다 10kg 정도 더 쪄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와이프가 요즘 운동을 안 해서요. 제가 아무리 헬스장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에이, 그래도 괜찮아. 건강하면 되지. 제가 웃으며 넘어갔지만요. 사위의 눈빛이 싸늘했던 게 기억나요. 결혼 3년째였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전화로 들리는 지은이의 목소리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진짜? 축하해, 지은아. 네, 근데 엄마 오빠가요. 응?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은이가 말을 흐렸어요. 저는 불안했지만요. 일단 넘어갔습니다. 임신 4개월째 제가 지은이 집에 갔을 때였어요. 지은이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은아, 어디 아파? 입덧이 너무 심해요, 엄마. 사위는? 출근했어? 네, 요즘 야근 많아서요. 거의 새벽에 들어와요. 그때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위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보더니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래? 오늘도 늦는데요. 회식 있대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이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엄마, 지은이가 울먹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오빠가 요즘 저한테 짜증을 너무 많이 내요. 뭐? 왜? 제가 살이 쪄서요. 임신했는데도요. 자꾸 뚱뚱하다고. 지은이가 울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식이, 엄마 괜찮아요. 제가 좀 참을게요. 출산하고 나서 살 빼면 되죠.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그 웃음이요.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임신 8개월째 지은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지은이 집에 들렀는데요. 사위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사위, 지은이는? 아, 방에 있어요. 좀 피곤하다고요. 사위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아?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배를 잡고요. 왜 울어?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배가 좀 당겨서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그때 사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와이프가 또 신경질 부리죠? 요즘 예민해서요. 신경질이라니? 지은이가 아픈데 신경질이라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요. 사위를 보는 제 눈이 달라졌어요. 출산 날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진통을 시작했고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위는? 회의 중이래요, 엄마. 끝나면 온대요. 지은이가 진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뭐, 회의? 저는 화가 났지만요. 일단 지은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요, 4시간 만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따님 낳으셨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났네. 그런데요, 사위는 출산이 끝나고 나서야 도착했어요. 벌써 나왔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 웃음이 너무 밉게 느껴졌어요. 지은이가 회복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들어왔어요. 딸이지? 나 아들 원했는데. 사위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안해요. 지은이가 작게 사과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왜 딸이 미안해야 해?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그냥 내가 예뻤으면 좋겠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오빠가요, 요즘 저 안 쳐다봐요. 예전엔 제 얼굴만 봐도 웃었는데요. 이제는요, 그냥 지나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오빠가 그랬어요. 아기가 자기 닮아서 다행이래요. 만약 엄마 닮았으면 큰일이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 그 입으로 그런 말을?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지은이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지은아, 넌 예뻐. 충분히 예뻐. 아니에요, 엄마. 저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오빠가 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게, 아주 깊게 박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지은이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지은이 집에 들렀어요. 손주도 보고 지은이도 챙기려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은이 집에 갔는데요. 지은이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지은아, 왜 울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양파 썰어서요. 하지만 양파는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은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했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사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알아챘어요. 아, 손주 보러 왔지. 내일 갈게. 네, 천천히 가세요. 사위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은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빠한테 저녁 차려줘야지. 네. 근데 엄마, 오빠가 요즘 제가 만든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왜? 맛이 없대요. 지은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요,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 집에서 자고 갔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요. 거실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사위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나 지금 집이야. 와이프는 자고 있어. 사위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 구석에 숨었어요. 아니, 괜찮아. 장모가 와 있긴 한데 자고 있을 거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미안. 요즘 와이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나갔어.
산후조리 끝나고 나서 보자. 산후조리 끝나고 만난다고요? 아, 너는 항상 예쁘지. 내 와이프랑은 비교도 안 되지. 솔직히 요즘 얼굴 보기도 싫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응, 알아. 나도 빨리 보고 싶어. 다음 주에 시간 내볼게. 사랑해. 사위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사랑해.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한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엄마, 오늘 가세요? 응,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지? 지은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기 전에요, 더 확실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이었죠. 요즘 젊은이들도 자주 온다는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혜수가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며? 그러게 오랜만에 제대로 먹어보자.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하하. 처음엔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누군가 즐겁게 식사하는 거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 익숙했어요. 야, 저 목소리. 친구 하나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혜수가 저거 내 사위 아니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히 입은 사위가 대학 동창들로 보이는 남자 3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요. 사위는 저를 못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슬쩍 고개를 돌리고 친구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살짝 옮겼어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쪽으로요. 뭐 하는 자리지? 그렇게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요, 들려오는 대화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야, 근데 너 그때 그 여자랑 헤어진 거 진짜 후회 안 해? 남자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후회? 미친, 당연히 후회하지.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개 예뻤잖아. 몸매도 죽여주고. 근데 너무 세서 내가 감당을 못했지. 맨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예쁘니까 꼬이는 남자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랑 결혼한 거야. 순하잖아, 걔는. 얼굴값도 안 하고. 내 말 다 들어주고. 착하긴 하지, 내 아내. 근데 좀 심심하지 않냐? 다른 친구가 웃으며 물었어요. 하하, 그게 문제야. 사위가 술을 한 잔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착한데 솔직히 외모가 좀 그렇잖아. 처음엔 괜찮았는데 살도 더 쪄가지고 이제는 진짜. 말을 흐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내 아내인데. 알아. 근데 사실이잖아. 요즘은 진짜 얼굴 보기도 싫어. 밤에 같이 자는 것도 솔직히. 사위가 역겹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야, 그럼 밖에서 따로 만나는 여자라도 있어? 있지. 회사 후배 하나. 진짜 예쁜 애야. 키 170에 몸무게 48kg. 완전 내 이상형이야.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야, 진짜? 너 결혼했잖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집에 가면 돼지 같은 마누라만 있는데 밖에서라도 눈 좀 씻어야지. 돼지 같은 마누라라고요? 제 딸을 돼지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후회 안 해? 결혼. 후회하지. 미친 듯이 후회해. 근데 이미 애까지 낳았잖아. 그나저나 딸이던데? 아들 원했다며? 응. 솔직히 되게 실망했어.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딸도 예쁘잖아. 응, 다행히 나 닮아서 그나마 봐줄 만해. 솔직히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 사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첫째는 나 닮아서 다행인데 만약 둘째 낳으면 그게 마누라 닮으면 어쩌나 싶어. 진짜 못생긴 애 나올 것 같아서 둘째는 절대 안 만들 거야. 친구들이 또 웃었습니다. 야, 너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래도 장모님은 잘해주시잖아. 장모, 그것도 스트레스야. 맨날 집에 오고 난리야. 집이 내 집인지 장모 집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손주 보러 오시는 거잖아. 알아. 근데 솔직히 귀찮아. 오실 때마다 마누라 편만 드시고. 아, 그리고 장모도 마누라 닮아서 그런지 똑같이 뚱뚱해. 유전자가 문제인 거야. 유전자가. 제 몸이 떨렸습니다. 야, 그럼 이혼 생각은 없어? 있지. 근데 위자료 주기 싫잖아. 게다가 지금 회사에서 승진 앞두고 있는데 이혼하면 이미지 안 좋아. 그럼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응. 밖에서 놀고 집에서는 대충 얼굴만 보고 어차피 마누라는 순해서 눈치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사위가 비웃듯 말했어요. 참, 어제 마누라가 울더라. 내가 요즘 안 안아준다고. 하하, 누가 그런 몸 안고 싶겠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같이 산지 5년인데. 5년을 참았어. 이제 그냥 밖에서 실컷 놀다가 나중에 애가 크면 이혼할 거야. 그때쯤이면 회사에서도 자리 잡혀 있을 테고. 너 진짜 계획적이네. 그럼 인생은 계획적으로 살아야지. 사위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어요. 저 입으로 내 딸을, 내 손주를 그렇게 말한다고? 저는 그날 이후로요, 사위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요. 일주일 후, 제가 지은이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사위가 집에 있었어요. 주말이었거든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손주 보러 왔지. 저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지은아, 아기 잘 자? 네, 엄마. 방금 잠들었어요. 지은이가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그런데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너 울었어? 아니에요. 거짓말. 눈 봐. 진짜 아니에요, 엄마.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와이프가 요즘 산후우울증이래요. 맨날 울고 난리예요. 산후우울증? 지은아, 병원 가봤어?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장모님, 제가 데려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해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사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 네, 그러세요.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아,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요즘 저한테 말을 안 해요. 집에 와도 방에만 들어가 있고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뭐, 왜?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봐도 그냥 이래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지은이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는요. 어제는 제가 안아달라고 했는데요. 오빠가 저를 밀쳤어요. 그러고는 나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엄마 저 너무 못생겼나 봐요. 오빠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지은아. 넌 예뻐. 아니에요. 저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거울 볼 때마다 제가 싫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식,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재우고요, 거실로 나왔어요. 사위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무슨 얘기요? 지은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사위가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신경 쓰고 있어요, 장모님. 근데 와이프가 너무 예민해요. 예민한 게 아니야. 산후조리 중인데 남편이 관심을 안 주니까 그런 거지. 관심 주고 있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요, 장모님. 너무 자주 오시는 것도 부담이에요. 저희도 신혼인데. 뭐,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시면 저희가 좀 힘들어요. 사위가 똑바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요, 싸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그럼 안 올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요,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둔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귀에 사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돼지 같은 마누라. 못생긴 애 나올까봐. 장모도 뚱뚱해. 그 말들이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았어. 충분히 참았어.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복수 계획. 제목을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어요. 1단계 증거 수집. 사위의 외도 증거 확보. 딸에게 직접 녹음하게 하기. 재산관계 파악. 저는 계획을 세우며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복수는요, 뜨거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차갑게, 아주 차갑게 식혀야 제맛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 동창이었는데요. 지금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혜수가.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무슨 일인데? 저는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위가 지은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무엇을 들었는지요. 그래서 말인데, 이혼 소송 준비를 하고 싶어. 혜수가 일단 증거가 필요해. 외도 증거, 언어폭력 증거, 녹음이든 사진이든 뭐든 확실한 게 있어야 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지은이가 직접 녹음해야 해.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합법이거든.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문제 없어. 그럼 지은이가 사위랑 대화할 때
녹음하면 되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좋아. 예를 들어 집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거, 그런 건 녹음해도 문제 없어. 알겠어. 그리고 사립탐정 고용해. 외도 증거는 전문가가 잡는 게 확실해. 내가 믿을 만한 곳 알아. 소개해 줄게.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혜수가. 이혼 소송은 전쟁이야. 철저하게 준비해야 이길 수 있어. 알아. 나 각오는 돼 있어.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 딸이 불쌍하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요. 저는 친구가 소개해준 사립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강남에 있는 그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조사원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의뢰인분께서 수집하고 싶은 증거가 뭔가요? 사위의 외도 증거요. 그리고 딸이 학대당하는 증거도요. 외도 상대는 파악되셨나요? 회사 후배래요. 20대 여자요. 조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위분의 일상을 추적하면서 외도 장면을 포착하겠습니다.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 300만 원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더 들 수 있고요.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착수금을 입금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틀 후, 저는 지은이에게 작은 녹음기를 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녹음기야. 오빠가 너한테 나쁜 말 하면 녹음해. 엄마, 이래도 돼요? 당연하지. 너한테 하는 말이잖아. 내가 녹음하는 건 합법이야.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문제 없어. 그래도 지은아, 믿어봐.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근데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해. 지은이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지은아, 오빠가 너한테 소리 지르거나 욕하면 무조건 녹음해. 알았지? 네. 일주일 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녹음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엄마, 듣기 힘들 거예요. 괜찮아. 보내줘. 지은이가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들었어요. 야, 너 진짜 꼴 보기 싫다. 살은 왜 안 빼?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나 노력하고 있어. 아기 돌보면서 운동도 하고. 노력? 거짓말하지 마. 넌 맨날 집에서 먹기만 하잖아. 과자 먹고 라면 먹고. 아기 돌봐야 해서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서요. 변명하지 마. 너 같은 여자 누가 좋아하겠어? 내가 참고 사는 거야.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너 거울 좀 봐. 돼지야, 돼지. 길에서 너 같은 여자 보면 사람들 다 피해 다니겠다. 지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제발, 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그게 노력이야? 너 진짜 한심하다. 내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후회돼. 그리고 너 냄새도 나. 샤워 좀 해. 아기 냄새에 너 냄새까지 섞여서 역겨워 죽겠어. 오빠, 뭐, 사실이잖아. 솔직히 너 안고 자는 것도 이제 못 참겠어.
오늘부터 나 소파에서 잘 거야. 오빠 제발 나한테 매달리지 마. 징그러워.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녹음기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자식이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녹음 파일 받았어? 들어봤어? 응, 너무 심해. 혜수가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통해. 언어폭력이 명백해. 이거 법정에 제출하면 위자료 청구할 때 유리해.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외도 증거까지 확보하면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거야. 5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도 있잖아. 사위 재산이 얼마나 돼? 아파트랑 예금 합쳐서 7억 정도 될 거야. 그럼 재산 분할로 30에서 35% 받을 수 있어. 사위 과실이 크니까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알겠어. 혜수가 계속 증거 모아. 많을수록 좋아. 응, 고마워.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님, 첫 번째 증거 확보했습니다. 뭐가요? 사위분이 강남모 호텔에서 여성과 만났습니다. 사진 찍었어요.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봤어요. 사진 속에는요. 사위가 젊은 여자와 호텔 로비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사위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자식이 정말. 두 번째 사진에는 사위가 여자에게 키스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총 10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조사원님, 계속 추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지은이한테서 또 녹음 파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너 진짜 쓸모없어. 밥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오빠, 제가 아기 돌보느라. 변명하지 마. 다른 엄마들은 다 하잖아. 너만 못하는 거야. 그리고 넌 왜 맨날 울기만 해? 짜증나. 우는 게 해결책이야?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행동으로 보여줘. 살 빼고 예뻐지고 집안일 제대로 해. 노력할게요. 노력은 개뿔. 넌 평생 그 모양일 거야. 내 엄마 봐. 나이 들어도 똑같이 뚱뚱하잖아. 유전자가 문제야. 제 딸이 또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지은아.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은이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먼저 변해야 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아야 했어요. 그래야 이혼 후에도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은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요. 사위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또 오셨어요? 응. 지은이 산후조리 도와주러 왔어. 아, 네. 사위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지만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위, 나 한 달 정도 있을 거야. 불편하겠지만 좀 참아줘. 네. 한 달이요? 응. 우리 딸 제대로 회복시켜야지. 사위가 뭐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저는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지내자. 네, 너 혼자는 안 돼.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지은아, 일어나. 엄마 아직 졸려요. 일어나. 우리 산책 가자. 산책이요? 응. 산후 회복에 산책이 제일 좋아. 저는 지은이를 일으켰어요. 지은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근데 엄마, 저 운동복도 없는데요. 여기. 저는 가방에서 새 운동복을 꺼냈어요. 전날 미리 사둔 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비싼 거잖아요. 괜찮아. 우리 딸 예쁘게 입어야지. 지은이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엄마, 오랜만에 밖에 나오네요. 그러게. 너 요즘 집에만 있었지? 네. 아기 돌봐야 해서요. 이제부터는 매일 나와. 산책하면서 몸도 풀고, 처음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은이가 아직 회복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걷다 보니까요. 지은이의 체력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빨리 걸어볼까요? 그래, 좋아.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아, 산후 다이어트 식단 좀 짜줄 수 있어? 저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친구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요. 그럼 내 딸 위해서라면 당연하지. 친구가 3일치 식단표를 보내줬어요. 저는 그대로 따라서 요리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럼 영양도 있고 맛도 있어야지. 지은이가 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사위는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었습니다. 저는 사위 밥을 안 차려줬어요. 어머님, 저는요? 자네는 알아서 먹어. 나는 딸만 챙길 거야. 사위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지은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2kg 정도 빠졌어요. 엄마, 제가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딸 원래 예쁜데 가려져 있었던 거야.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미용실 운영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야, 나야. 혜수가, 오랜만이다. 우리 딸 헤어 좀 해줄 수 있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그럼, 언제 올래? 이번 주 금요일 괜찮아? 좋아.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미용실에 갔어요. 엄마, 저 이대로도 괜찮은데요? 아니야. 우리 딸 더 예뻐져야지. 친구 은주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앉아봐.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어? 지은이가 망설이자 제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완전히 바꿔줘. 지금이랑 180도 다른 스타일로. 알겠어. 믿고 맡겨. 젊은 헤어 디자이너가 지은이의 긴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가위질 소리가 찰칵찰칵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다 됐습니다. 지은이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요, 눈이 커졌어요. 저예요? 거울 속에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때? 엄마, 제가 예뻐 보여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쁘지. 너무 예뻐.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뭘? 지은이가 원래 베이스가 좋았어.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지네. 지은이는 계속 거울을 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이래도 돼요? 왜 안 돼? 넌 예뻐질 자격이 있어. 미용실에서 나오는데요. 지은이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조금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피부 관리였어요. 제가 다니던 피부과에 지은이를 데려갔습니다. 원장님, 우리 딸 피부 좀 관리해 주세요. 어머, 따님이세요? 피부가 좋은데요? 아니에요. 요즘 관리를 못해서요. 원장님이 지은이의 피부를 살펴봤어요. 산후라 그런지 피부가 좀 건조하네요. 수분 관리 집중적으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주 2회씩 피부과에 다녔어요. 한 달치 결제를 했습니다. 150만 원이었어요. 엄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있어. 너한테 쓰는 거야. 엄마, 그냥 받아. 넌 예뻐질 자격이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체중은 8kg이 빠졌고요. 피부는 관리를 받아서 환해졌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세련됐고요. 엄마, 거울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예뻐질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사위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이래? 사위가 지은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요? 아니, 머리 잘랐어? 그리고 살 많이 뺐네. 네, 엄마가 도와주셔서요. 사위의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불안해해. 이제 시작이야.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외모만 바뀌면 안 됐습니다. 지은이가 진짜로 자유로워지려면요. 돈이 있어야 했어요. 지은아, 넌 대학 때 디자인 전공했잖아. 지금부터 다시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저 지금 아기도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아기는 내가 봐줄게. 넌 내 일에만 집중해. 저는 지은이에게 최신형 태블릿을 사줬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걸로 그림 그리면 돼. 그리고 온라인 디자인 강의도 결제해줬어요. 엄마, 이것도 비싸요. 신경 쓰지 마. 내가 잘 되는 게 나한테 제일 큰 효도야. 지은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요. 점점 그림에 빠져들었습니다. 아기가 낮잠 잘 때요. 지은이는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저녁에 아기를 재우고 나서도 그렸고요. 엄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일러스트예요. 지은이가 보여준 그림은요. 정말 예뻤어요. 귀여운 동물 캐릭터였습니다. 와, 우리 딸 진짜 재능 있다? 그런가요? 그럼 이거 팔아봐. 팔아요? 어디에요? 온라인에.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 저는 지은이에게 온라인 쇼핑몰 운영법을 알려줬어요. 제 친구 중에 온라인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친구한테 배웠던 거였습니다. 지은아, 일단 스마트 스토어 계정부터 만들어. 네, 엄마. 지은이는 계정을 만들고 자기가 그린 일러스트를 상품으로 올렸어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것도 안 팔렸습니다. 엄마, 아무도 안 사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포기하지 마. 2주째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엄마, 주문 들어왔어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얼굴이었어요. 진짜? 얼마야? 5천 원이요. 5천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요. 지은이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우와, 제가 돈을 벌었어요. 제 그림으로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딸.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지은이의 일러스트가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점점 늘어났어요. 엄마, 오늘 10건 주문 들어왔어요. 진짜? 대박이네. 2개월째 지은이는 한 달에 50만 원을 벌었어요. 3개월째 100만 원이 됐습니다. 엄마, 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돼요? 왜 안 돼? 내가 번 거잖아. 지은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사위는요, 지은이의 변화를 불편해했어요.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야? 맨날 태블릿만 보고 그림 그려요. 팔리거든요. 팔려? 얼마나 벌길래? 이번 달에 100만 원 벌었어요. 뭐, 100만 원? 사위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이 100만 원을? 네. 제 그림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 사위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불안하지? 이제 내 마누라가 너 없이도 살 수 있거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다니. 넌 원래 재능이 있었어. 그냥 기회가 없었던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아, 그리고 내가 번 돈은 내 통장에 넣어. 절대 사위한테 말하지 마. 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일단 비밀로 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개월째 지은이의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6개월째 1,500만 원이 됐어요.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은 15kg 빠졌고요. 외모도 세련됐습니다. 그리고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저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야지. 넌 충분히 능력 있어.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요, 5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제요,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오늘 저녁에 엄마랑 맛있는 거 먹자. 너 혼자 집에 있지 말고 나와. 사위는 오늘 야근한다며? 혼자 있어봤자 심심하잖아. 제가 데리고 간 곳은 6개월 전 제가 사위를 목격했던 그 한정식 집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사위가 동창들과 자주 오는 날이었습니다. 조사원한테 미리 확인했었거든요. 엄마, 여기 진짜 고급스럽다. 그러게. 우리 딸 이제 이런 데 와도 어울려.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조사원 말로는요, 사위가 보통 7시 30분쯤 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7시 40분쯤이었어요.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야, 오늘 제대로 마셔보자.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저 목소리. 응? 오빠 목소리 같은데요.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요, 사위가 보였어요. 정장 차림에요, 여자 2명과 남자 2명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사위 옆에 앉은 여자는요, 아주 젊고 예뻤어요. 오빠, 지은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위는 지은이를 못 봤습니다. 옆에 앉은 여직원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었거든요. 야근이라며?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아, 진정해. 일단 지켜보자. 네.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사위를 지켜봤습니다. 사위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직원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요,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고요. 엄마 저 사람이 우리 남편 맞아요? 그래, 내 남편이야. 그때였어요. 사위가 일어나더니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여직원도 따라 일어났어요. 지은아, 잠깐 따라가 보자.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으로 갔어요. 복도 구석에서요, 사위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사위가 여직원을 벽에 밀어붙이고 키스를 했어요. 지은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빠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1장, 2장, 3장.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키스가 끝났어요. 사위가 여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에 여행 가자. 이번엔 제주도로. 오빠 근데 와이프는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눈치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여직원이 웃었어요. 오빠 너무해. 그래도 결혼했잖아요. 결혼은 실수였어. 솔직히 얼굴만 봐도 짜증나.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지은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빠. 사위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예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여직원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지은아, 너 왜 여기 있어?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오빤 야근한다며요. 아, 이게 야근이에요? 이게, 지은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사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저 여자가 누구예요? 회사 후배야. 그냥 후배. 그냥 후배랑 키스를 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지은이의 팔을 잡았어요. 조용히 해. 여기 사람 많아. 나요. 손 떼요. 지은이가 사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때 앞으로 나갔어요. 사위. 장모님?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모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다 봤는데?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지.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봐. 핸드폰 화면에는요, 사립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사위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위, 아니, 이제 전 사위지. 우리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이혼 소송 준비해. 장모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 넌 우리 딸을 5년 동안 속였어. 이용했고, 무시했고, 배신했지.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대가를 치러. 비싸게.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저는 지은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은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소파에 앉아서요.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5년이었어요, 엄마. 5년 동안 저는 바보였어요.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착했던 거지.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애도 있는데. 살 수 있어. 넌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넌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벌잖아. 그리고 통장에 1,500만 원 있고, 거기다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위자료요? 그럼. 저 자식이 외도했잖아. 증거도 다 있고, 그리고 양육권도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 거고, 양육비도 매달 받을 거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은이의 눈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돼. 너 이대로 살 거야? 아니요. 그럼 싸워야지.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이의 핸드폰으로요. 여보세요. 지은아,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사위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할 얘기 없어요. 제발 좀 들어봐.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은아, 우리 애도 있잖아. 애 생각해서라도. 지은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잘했어.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1시간 후 제 핸드폰으로 사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모님, 왜? 제발 지은이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장모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믿을 수 없어. 제발요. 이혼은 안 돼요. 회사에서도 알게 되면 제 입지가. 아, 그렇군. 결국 본심이 나오네. 내 입지?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더 이상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소로 갔어요. 친구 수진이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혜수가 오랜만이야. 수진아, 고마워. 이쪽이 따님이시구나. 일단 앉으세요.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진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사위의 외도, 언어폭력,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요. 녹음은 지은이가 직접 한 거야. 대화 당사자니까 합법이지? 응, 맞아.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전혀 문제 없어. 수진이가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네. 이 정도면 승소 확률 95% 이상이야. 그럼 위자료는? 외도와 지속적인 언어폭력, 이 정도면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
5천만 원이요?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있어요.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어요. 5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금도 2억 정도요. 총 7억이네요. 결혼 기간이 5년이고 피고 과실이 명백하니까 재산 분할 비율은 35%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5%요? 네. 보통은 30%인데 상대방 과실이 크면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되죠? 약 2억 4,500만 원 정도요. 위자료 5천만 원까지 합하면 거의 3억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어요.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억 원이요? 네. 그리고 양육권은 당연히 따님이 가져가시는 거고요.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남편분 월급이 600만 원이시죠? 그럼 매달 150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네. 지은이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사위에게 이혼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제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장모님, 장모님,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지은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지은이를 방에 들어가게 하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왜? 장모님, 제발이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사위는 얼굴이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잤는지 수염도 자라 있었고요. 안 돼. 제발이에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사위가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뭐해. 진작에 우리 딸한테 잘하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5년 동안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데? 돼지라고 했지? 얼굴 보기 싫다고 했지? 애가 마누라 닮으면 큰일이라고 했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장모님, 그리고 외도는 회사 후배랑 호텔 가고 키스하고 제주도 가자고 한 거는 그건 일시적인 실수였어요. 일시적인 실수? 최소 6개월 이상 만났잖아. 사위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돌아가. 법정에서 보자. 장모님, 돌아가라고 했어.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때 사위가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장모님, 제발이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예요. 이혼하면 다 틀어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발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딸도 먹고 살아야 돼. 내가 그동안 우리 딸 인생 망쳐놨잖아. 장모님, 마지막으로 말한다. 돌아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제야 사위가 물러섰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장모님. 사위가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저는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방에서 지은이가 떨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은이의 핸드폰으로 사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혼하면 너 후회할 거야. 애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고 너한테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번 돈
그것도 다 내 거야. 결혼 중에 번 거니까. 지은이가 그 문자를 보고 울었어요. 엄마 정말 양육권 뺏길 수도 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저는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사위가 협박 문자 보냈어. 뭐라고? 양육권 뺏어가겠다고. 그리고 돈도 안 주겠대. 그 사람 정신 나갔네. 그 문자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 소송 자료로 쓸게. 알았어. 저는 문자를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혜수가 걱정 마. 저런 협박은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해. 법정에서 인격적 문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거든. 그리고 양육권은 절대 안 빼앗겨. 엄마가 주 양육자였고, 게다가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 법원은 무조건 엄마 편이야. 수진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의 SNS 계정으로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버리고 딸 데리고 나온 여자. 애 버리고 자기 사업만 하는 이기적인 엄마. 남편 외도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악플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개씩 달렸어요. 엄마 이거 봐요.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이거 다 사위가 시킨 거야. 어떻게 알아요? 저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지. 너 포기하게 만들려고.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댓글 창 닫아버려. 하지만 악플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평소처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사위가 다가왔어요. 지은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애를 내가 키울 거야. 너한텐 자격이 없어. 뭐라고요? 너 이기적인 거 몰라? 애 놔두고 혼자 돈 벌고 다니잖아. 제가 이기적이에요? 외도한 사람이 저한테 이기적이래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너 때문이야. 내가 예쁘지도 않고 살만 쪘잖아. 솔직히 너 같은 여자 누가 좋아하겠어? 내가 참고 산 거야. 사위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그만해요. 왜? 사실이잖아. 너 뚱뚱하고 못생겼었잖아. 그래서 내가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살 빠진 것도 어차피 다시 찔 거야. 내 엄마 봐. 똑같이 뚱뚱하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사위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장모님? 내 딸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지은이 옆으로 갔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내 딸한테? 장모님,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나 다 들었어. 그리고 이것도 녹음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녹음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법정에 제출할 거야.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모님, 돌아가. 다음에 또 나타나면 경찰 부를 거야. 접근 금지 명령 받고 싶어? 제발, 가라고. 제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사위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엄마 저 정말 못생겼나요? 아니야. 넌 예뻐. 아주 예뻐.
근데 오빠 말은 쓰레기야. 신경 쓰지 마. 지은이가 제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저는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수진아, 녹음 파일 하나 더 생겼어. 사위가 지은이한테 또 언어폭력했어.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지? 당연하지. 계속 이러면 위자료 더 올릴 수도 있어. 6천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 아니야. 5천만 원이면 충분해. 현실적인 금액으로 가자. 확실하게 받는 게 중요하니까. 알겠어. 그럼 5천만 원으로 청구할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드디어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가정법원이었어요. 저는 지은이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법정 반대편에 사위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요.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위가 우리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요, 차가웠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님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위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판사님, 원고 측 이혼 청구는 부당합니다. 피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증거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판사님이 말했어요. 사위 측에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봤어요. 피고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가정에 충실했다. 원고가 산후 우울증으로 예민해져서 부부관계가 악화됐다. 원고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했다.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어요. 변호사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피고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언어폭력했으며 외도를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먼저 녹음 파일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녹음은 원고가 피고와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므로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입니다. 수진이가 파일을 재생했어요. 너 거울 좀 봐. 돼지야, 돼지. 누가 그런 몸 안고 싶겠어? 너 같은 여자 누가 좋아하겠어? 내가 참고 사는 거야. 법정에 사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뭡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언어 폭력입니다. 원고는 대화 당사자로서 이를 합법적으로 녹음했습니다. 계속 들려주세요. 수진이가 더 많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사위가 지은이를 모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다음은 사진 증거입니다. 수진이가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이것은 피고가 회사 후배와 외도하는 장면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사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실수가 6개월이나 계속됐습니까? 판사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이 녹음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배우자를 돼지라고 표현하고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입니까? 그것은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하면 본심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판사님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피고 직접 말씀해 보세요.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사위가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제가 일시적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시적이요? 6개월이 일시적입니까?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서 외도를 했습니까? 사위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원고 측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원고의 어머니이시죠? 네, 판사님. 피고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사위가 지은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어떻게 사위의 외도를 목격했는지, 그리고 사위가 지은이를 어떻게 협박했는지요. 판사님, 저는 5년 동안 사위를 믿었습니다. 우리 딸을 잘 돌봐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위는 우리 딸을 이용했습니다. 외모를 비하하고 자존감을 짓밟고 외도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요. 우리 손주를 보면서도 엄마 닮았으면 큰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기 딸을 두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번엔 지은이의 차례였어요. 지은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원고, 피고와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변했어요. 제 외모를 지적하기 시작했고 살 빼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산 후에요. 남편이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파에서 잤어요. 저랑 같이 자기 싫다고 했거든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안아달라고 했을 때 손 떼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징그럽다고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제 딸한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제가 못생겨서 남편한테 버림받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남편이 잘못된 거라는 걸요. 판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첫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요.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말 걸지 마세요.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엄마 떨렸어요. 그래도 잘했어. 진실을 말했잖아.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재판 날이 왔어요. 이번엔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피고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고 예금이 2억 원 정도 되는군요. 네, 판사님. 사위 측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결혼 기간이 5년이니 재산 분할 비율은 30%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잠깐요, 판사님.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피고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외도,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이런 상황에서 30%는 너무 적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시면 피고, 귀책 사유가 클 경우 35%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있습니다.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5천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 5천만 원은 너무 과합니다. 사위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과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6개월 이상의 외도로 원고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지은이가 최근에 받은 우울증 진단서였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알겠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고가 양육권을 가져가고 피고는 매달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150만 원은 너무 많습니다. 사위 측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피고의 월급이 600만 원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을 보시면 150만 원은 적정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피고는 면접교섭권을 제한받아야 합니다. 원고와 자녀에게 접근 금지 명령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피고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수진이가 사위가 보낸 협박 문자들을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하나하나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화가 나면 전 배우자와 자녀를 협박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재산 분할 비율은 35%로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가액의 35%와 예금의 35%를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합니다.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며 피고는 매달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피고는 원고와 자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겼어, 지은아. 우리가 이겼어. 지은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사위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저는 사위 앞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말했잖아. 대가를 치르라고.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판결이 나고 한 달 후였습니다. 사위는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요. 지은이에게 재산 분할금을 주기 위해서요. 아파트 5억에 35% 1억 7,500만 원. 예금 2억에 35% 7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총 2억 9,500만 원. 지은이의 통장에는요, 순식간에 3억 원 가까운 돈이 생겼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그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야. 지은이가 통장을 보며 울었어요. 이제 걱정 없어. 우리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요. 사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 소식이 회사에 알려졌거든요. 사위가 다니던 대기업에서요. 사내 윤리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회사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대. 변호사 수진이가 저한테 전화로 알려줬어요. 진짜? 응. 회사에서 엄청 엄격하게 관리하거든. 특히 직장 내 불륜이나 성추행 문제는 무관용 원칙이래. 그럼 어떻게 돼? 잘하면 정직,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2주 후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위가 회사에서 해고됐대요. 혜수가 들었어? 내전 사위 회사에서 잘렸대. 친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사내 연애 금지 규정 위반이랑 가정 문제로 회사 이미지 실추시켰다는 이유래. 그리고 승진 심사에서도 탈락했고, 그렇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 딸은 어때? 잘 지내. 요즘 사업도 잘 되고, 다행이다. 그 자식은 자기가 한 짓 대가 받는 거야. 전화를 끊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지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빠 SNS 봤어요? 아니, 왜? 오빠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위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사위는 하루에 수십 개씩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모든 게 다 무너졌다. 돌아가고 싶다. 예전으로 우울한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도 달려 있었어요. 자업자득이죠. 부인한테 잘하지 그랬어요. 외도한 사람이 뭘 바라요? 사람들이 사위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오빠 불쌍한 것 같아요.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불쌍해? 5년 동안 너한테 한 짓 생각하면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좀. 지은이는 착했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였죠. 지은아, 내가 불쌍해할 필요 없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대기업에서 해고된 이력 때문에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양육비 150만 원은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서 양육비 들어왔어요. 그래, 잘 됐네. 근데 오빠 형편이 안 좋은가 봐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 딸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야. 네. 한편으로요. 외도 상대였던 회사 후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도 회사에서 잘렸대요. 그리고 약혼자와도 파혼했다고 합니다. 다들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혼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체중은 20kg 빠졌고요. 외모도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요, 눈빛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엄마, 저 오늘 작업실 계약했어요. 진짜? 어디? 홍대 근처요. 작지만 저한테는 충분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은이의 일러스트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을 넘었어요. 엄마, 이제 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럼, 넌 원래 잘할 수 있었어.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집에서 죽은 듯이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 사람 어때요? 사진 속에는요,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야? 작업실 옆에서 카페 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준호 씨고요. 저보다 2살 많아요. 어머, 우리 딸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지은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친구면 친구지. 좋은 사람 같은데? 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제 일도 응원해 주시고요. 애기도 귀여워해 주세요. 지은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3개월 후였습니다. 지은이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 카페 주인 준호 씨와요. 엄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느 일요일 지은이가 준호 씨를 데려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준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준호 씨는 지은이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지은 씨 일러스트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 카페에도 몇 개 걸어뒀어요. 진짜요? 네. 손님들이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 딸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식사가 끝나고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은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알아요. 보면 알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지은 씨와 아이를 잘 돌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저는 준호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와 준호 씨는 결혼을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했어요. 엄마, 저 예뻐요?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물었어요.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지은이는 더 이상 통통하지 않았어요. 날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요. 그 얼굴에 떠 있는 진짜 행복한 미소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없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준호 씨가 지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은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오빠 행복하게 해줄게요. 2사람이 키스를 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요. 지은이가 제게 편지를 줬어요. 저는 조용한 곳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께,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5년 전 결혼했을 때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진짜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엄마가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못생기지 않았다는 것,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제 저는 진짜로 행복해요.
사랑해요, 엄마. 딸 지은이가.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내가 잘한 거야.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지은이의 새집 거실에 앉아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손녀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사랑해. 손녀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지은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엄마, 차 드릴게요. 지은아, 너 배 나왔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튼튼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이는 재혼 후 1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카페에 있어요. 저녁에 올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어요. 엄마, 저 요즘 진짜 행복해요. 보면 알아.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준호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서연이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다행이다. 그리고요, 엄마. 응? 저 이번 달에 책 출판해요. 책? 네. 제 일러스트 모음집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짜? 대박이다.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용기를 줬으니까.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누군가를 봤습니다. 전 사위였어요. 그는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을 입고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야. 집에 도착해서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그리고 우리 딸은 행복해. 그걸로 충분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예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항상 행복해라.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제맛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요, 따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우리 딸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요,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복수는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죠. 제 딸 지은이는 5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